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말씀을 동선의 하에 좀 연출된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 저는 뭐그 마지막에 도망가는 그 처음엔 되게 화려했던 그 자연의 모습이 롱숏으로 비쳤을 때 그 약간 스산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 충격적인 어떤 촬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95년도에 경방 영화를 정주행이거든요. 그때부터 유래진영 끝나고 나서 카메라 픽스로 찍는 것은 힘들어서 그렇지는 것 같고, 좀 응시해서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리스닝, 듣는 거. 들으면 아주 정확하고 그걸 생각 안 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문자를 리딩, 읽는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 조금 상상력이 좀 더 못해집니다. 듣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이미지 텍스트는 보통 다 그냥 히어링 위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영화입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 하는 일반적인 거. 뭐 그래야 저기들이 몰입, 동화 뭐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영화적 할 때부터 reading comprehension, 그러니까 최소한 문자화되어 있는 이 영상 문자화되어 있는 체계를 관객들이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를 좀 줄 수 있다면, 이게 또 더군다나 미스테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좀 마치고 나니 그 생각은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러면서도 소위 얘기하는 서스펜스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라는 거, 물론 춤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쩌면 좋아하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긴장하는 그 마음을 관계에 벌어진 작은 일이라는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닝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리딩 위주, 읽게끔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픽스가 많아지고 공간을 위, 중간, 아래로 나눠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짓밟고 있는 것이 밑에서 막고 있는데 위에서 때리는 놈만 보여주지만 맞는 놈을 상상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문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이 잘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면 동화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리스닝에,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책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면 다 뜻은 아는데, 그리고 상상도 있어서 재밌는 거 알지만 뭐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리스닝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재미가 그들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왜 많이 와서 안 보지? 이런 미련한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수만 보면 좋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작은 예산으로 하고 싶으니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강우석 감독이, 물론 제가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강우석 감독이 영화를 좀 하고 나서 감독 하고 싶은 거 뭐냐고 그랬다가 이제 소모가 되니까 이건 자기가 봐도 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의 제작 지원을 사실 다 해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좀 모자라서 저는 찝찝할 거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감독님의 연출이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100번 동의하고요. 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쇼트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어장에서 태주가 처음에는 도망을 치면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그 쇼트와 나중에 이제 태주가 총을 들고 다니면서 그 도시인들이 이제 막 도망갈 때 태주가 정면 뒷모습으로 총을 겨누고 있고 앞에 이제 그 총을 겨누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확히 똑같은 앵글인데 그 전에는 태주가 도망가는 씬으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주가 오히려 이제 공격하게 되는 어떤 씬을 통해서 이런 어떤 똑같은 장면의 변주가 되게 좀 아이러니를 잘 살려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이 되게 잘 세공되어 있는 영화이므로 얘기 드리는 건 꼭 한번 다시 보시라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 드립니다. 혹시 뭐 마이크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 옹벽 위에 도망가고 이런 지금
그 당연히 의도적으로 똑같이 찍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뭘까? 뭐 간단한 거죠. 우리 일상은 계속 비슷하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군이 적이 될 수 있고 적이 아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리 말고도 입장이라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입장 바뀌는 공간이 대단 공간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맥박이 빨라질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는 거죠. 수시로 그렇지만 제가 맥박이죠. 이 180 이상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4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변화가 있어봤자 맥박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것의 반복을 통해서 특히 그 큰 화면, 익스트림 롱샷으로 큰 화면을 반복하면 그런 것이 있는다면 재밌을 거라고 하는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찍었던 거죠. 근데 뭐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 읽어도 그건 해라고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또 마지막 질문 다음 그 작품에 대해서 너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독님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영화예술학교에서 영상원에서 이제 교수에 임하고 계신데 올해 조금 퇴임하시는 걸로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맞나요? 한예종에서 수모 만들기 전부터 한예종 처음 만들었을 때 영상원 개원할 때 95년도부터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안 했던 그다음에 또 쭉 있다가 30년 작년이 30년이었고 30년이라서 정년이 퇴임을 했고요. 퇴임을 했고 그 학교에 있으면서 사실은 만든 작품이 이제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더 영화의 표현의 체계, 문법 체계, 필름 랭귀지의 그 그래머에 대해서 제가 더 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 조금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영화는 철저한 그 영상 언어의 체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화 혹은 알파벳화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근데 있다 보니까 영화들이가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저기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자기 체중주의자고 건강주의자고 콜레스테롤주의자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학교에 있다 보니까 즐겁게 빛나는 학생들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거에 대신 영화 만드는 일까지는 그 영화 만드는 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엄청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까지 소울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2016년도에 벌써 시나리오 써서 뭐 하고 그 당시에도 캐스팅해서 뭐 누구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 좋다고 인사해가지고 배우한테 주겠다 뭐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 하긴 했는데 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작년에 이제 끝났고 그래서 영화는 지금 뭐 누가 지금 뭐 나이도 있고 나이라는 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좀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맞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 보니 저처럼 이렇게 서드에이지를 살고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주변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지금 뭘까 라는 것을 보면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오히려 이제는 이제 장르화시키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일상 얘기를 장르화시켜서 흥미롭게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장르 속에서 다루는 소재가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일상을 발견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예산이 좀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누군가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자고 하겠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런 영화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영화가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필름메이커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미지 속에 스토리를 이어서 완성된 이야기를 완결된 이야기를 만드는 이게 필름메이커라고 하는 직업의 속성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연 예술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뮤지컬 조금 더 올라가면 오페라까지
영국도 물론이죠. 왜? 그것이 다 이야기 체계를 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뜻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생무대에서. 그래서 그 라이브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이 필름메이커들이 이미지와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어떻게 몇 년 전에 국립 오페라단에서 얘기를 해서 오페라를 또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올 4월에 베르테르라고 하는 오페라를 공연할 건데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런 어떤 그건 뭐 도전이 아니라 그냥 해왔던 건데 조금 더 결과를 빨리 낼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영향을 발휘하면 혹시라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텍스트가 그리고 물결이 이렇게 시리학을 아는 필름메이커들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계기로 좀 넓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도도 지금 해보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간이 너무 짧고 이건 감독님 나중에 꼭 언젠가 마스터 클래스로 한번 좀 이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일상성의 장르화라는 딱 말이 붙이게 되는데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빌라도 시놉시스를 읽어보면 딱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일상성의 장르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 영화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흥룡한자론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 꼭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소위 원로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원로 영화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내놓으시는 작품들은 없겠지만 다 꾸준히 영화 작업이나 어떤 예술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좀 씁쓸하게도 70대 이상 감독 중에는 거의 뭐 정지영 감독님만 유일하게 지금 창업신에서 이제 작품들을 완성하고 있는데 감독님도 인터뷰를 보게 되면 지금 4편의 어떤 시나리오라거나 제가 볼 때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영화라는 게 너무 자본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서에도 그거에 대한 울분이 또 드러나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펼쳐졌을 때 좀 원로인들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곧이어서 그 뉴웨이브 전의 일환으로 그 성공시대 저희 또 상영하게 되는데 또 영원한 제국에 나왔던 그 안성기 배우님의 마치 로버트 드니로와 비교해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연기를 펼쳐주는 성공시대와 그걸 또 만들어주신 장선우 감독님 그리고 이혜영 배우님 그 얘기 들었던 서화에도 원래 출연할 예정이었던 이혜영 배우님도 또 오시는 그런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 그럼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좀 마지막 소개 오늘 같이 보신 어떤 영화에 대한 소개 있을 수 있겠는데 남겨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뭐 저와 관계된 분들, 이 작품하고 관계된 분들도 있지만 영화에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진짜 메이커의 일을 갖고 가고 있든 혹은 좋아하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영화를 굉장히 깊게 읽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화가 자꾸 들려주는 영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들 그 뉴스거리에서 댓글 많이 달리는 이야기 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장르화돼가면서 저 높이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현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계속 더 높이 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그 작지만 울림이 큰 그것이 장르화됐건 아니면 재밌는 다른 방법, 다른 스타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사회죠. 우리는 더 재밌는 사회에 사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재밌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을 선생님이 하면서 이제 좀 저서 얘기를 하셔서 책 딱 하나를 했는데 책은 물론
여러 개 쓸 수도 있죠. 뭐 영화를 보면 만든 놈이 보인다. 뭐 이런 책들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그냥 기록해놓는 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책을 기록해놓는 거. 제가 작업이 이래 따라가요. 송 같은 것도 그냥 특별히 제작했고 또 살아서 찍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건데 그것을 보고 후세에 뛰어난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 정도의 기록이지 무슨 나의 주장을 하는 저서 이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책은 낼 거지만 그런 식의 책들을 낼 기회죠.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을